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워크앤 로터스, 아니, HCL 김기영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아마 이미 이제 이전에 웨비나 진행한 경험이, 이제 웨비나 진행한 것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처음 이런 웨비나를 참여를 하셨으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도미노 버전 12 베타 코드에 관련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합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관련해서 오른쪽에 지금 이제 참여하신 그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투 웨비나, 지금 웨비나 진행하고 있는 툴이 있을 거예요. 그 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탭들이 있는데 유인물이라는 탭이 아마 보이실 거거든요. 그 유인물 탭을 눌러 보시면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자료를 제가 이제 미리 시작하기 전에 업로드를 해뒀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 받으셔서 챙겨 두셨다가 발표 끝나고 이후에 리플레이 영상이나 또는 유인물 자료, 발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제가 안내 말씀부터 먼저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인사말을 대신하는 안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익히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내에서, 한국에서 도미노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 협력사, 관리자, 개발자,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에서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 KDUG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 커뮤니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페이스북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제가 미리 검색을 해보니까 KDUG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도미노 사용자 그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상위에 검색 결과에 저희 카페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제가 워크앳 로터스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진행하는 웨비나, 물론 이제 이렇게 글로벌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늘은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웨비나인 경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요맘때부터 시작해서 매달 1회 내지 2회 정도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웨비나의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혹시 이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뒤에라도 여기 유튜브 워크앳 로터스 채널에 오셔서 기존에 진행했던 웨비나의 내용을 확인을 하시거나 또는 웨비나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5분 내지 10분 정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성격의 영상들도 업로드를 이곳에 하고 있으니까 뒤에라도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안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드릴 도미노 버전 12 베타 코드 관련된 내용이 결국은 이제 정식으로 출시를 할 것이고요. 정식 출시는 5월 말 6월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마케팅 이벤트에 대한 날짜는 이미 6월 7일로 결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 내용은 저희가 6월 7일 날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관련해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는 그 웹페이지의 화면을 가져왔고요. 이 링크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KDUG 카페 또는 페이스북의 KDUG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접속 정보를 올려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1200분 선착순 등록하시는 분에게는 기프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벌써 소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요 화면 캡처를 떴는데 여기 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많이들 사전 등록하시고 6월 7일 날 도미노 버전 12 그리고 same time 버전 11.6 버전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어나운스하는 자리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세션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버전 12 베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베타 프로그램은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미노 버전 12를 5월 말 6월 초에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고 출시를 하기 이전에 고객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코드를 제공을 하는 거죠. 베타 코드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분들은 고객사 환경 내에서 그리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베타 코드 위에 올려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 테스트 결과를 또 피드백으로 저희 포럼이라든지 이런 곳에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저희는 그러한 업데이트 피드백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의 또 버그를 수정하고 반영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론 버그 수정뿐만 아니라 번역에 대한 랭귀지 팩, 언어 팩이 있으니까 번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정을 하고 이런 이제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을 하면서 좀 더 품질 QA를 통과한 품질이 높은 제품의 정식 버전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기본적으로 베타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1월 달에 베타 1, 도미노 버전 12에 대한 1월 달에 베타 1, 그리고 2월 달에 베타 2, 3월 30날 마지막 날 베타 3 코드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총 이제 3번에 걸쳐서 베타 코드를 출시를 했고 이후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로서는 베타 코드에 대한 출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베타 3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받아서 계속 제품에 반영을 하고 정식 버전 출시 때까지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베타 코드를 출시를 하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왼쪽에 이제 리스트업을 쭉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멀티 OS, 윈도우즈, 리눅스, AIX, IBM I 시리즈 쪽 OS 위에 올라가는 도미노와 트래블러에 대한 베타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츠 클라이언트는 스탠다드 윈도우즈와 맥 두 가지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노츠 베이직 64비트 코드를 이번에 베타 코드에 포함시켜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뒤에 이제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론 이제 디자이너 어드민 클라이언트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이전 이제 그 저희가 HCL에서 베타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버전 11 이전에 이제 베타 코드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달라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고객이나 또는 협력사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에 대한 승인 프로세서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설치 코드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포럼에 대한 접근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버전 11 베타 코드 프로그램부터는 플렉스넷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존 도미노 고객분들은 별도의 신청 프로세스 없이 플렉스넷이라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들어가셔서 그냥 바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1, 2, 3 지금은 아마 3 정도가 보일 것 같은데 베타 3 코드를 내려받으셔가지고 테스트 서버,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하고도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 지금 플렉스넷 말씀드렸던 그 화면이에요. 플렉스넷에 들어가셔가지고 노츠 도미노 12.0 베타 3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화면을 찾아서 가실 수가 있고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쭉 확인하셔서 내려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할 개발 서버의 OS에 맞춰서 서버, 도미노 서버, 그리고 노츠 클라이언트, 그리고 랭귀지 팩 등등등
내려받으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들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피드백들을 저희가 지금 베타 3에서는 언어 팩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제 기억으로 베타 2는 언어 팩을 제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타 1에서는 언어팩 제공하고 2는 건너뛰고 3에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1에서 배포한 언어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 작업을 하고 그거를 베타 3에서 다시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버전 12 도미노 버전 12 베타 코드에서 언어팩은 15개 랭귀지에 대해서 지원, 그러니까 기본 영어를 제외한 15개 언어에 대한 팩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한국어 물론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정식 버전 출시가 되면 통상적으로 그룹 1, 2, 3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언어에 대한 지원 부분, 언어 랭귀지 팩이 출시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베타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리눅스 관련한 지원 사항들이 이번에 좀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 저희가 도미노 버전 뭐 8, 9, 10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대한 지원 부분은 메이저 벤더죠. 두 군데, 레드햇 리눅스랑 수세 리눅스. 그래서 레드햇 리눅스랑 수세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어요. 도미노 플랫폼으로. 그러다가 버전 10으로 가면서 저희가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를 지원한다라고 해서 레드햇 UBI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CentOS도 기본적으로 버전 10 시점부터 같이 이제 지원하는 걸로 시스템 리ኳ이어먼트 요구사항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늘어난 게 기본적으로 레드햇에다가 수세 리눅스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CentOS가 더해지고, 그다음 도커 컨테이너를 위한 레드햇 UBI까지 해서 4개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 지금 버전 12 베타 코드에서 아스트라 리눅스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이제 실제로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아직 제가 주변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아스트라 리눅스 부분을 많이 쓰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글로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점유율이나 그리고 여러 그 고객분들의 요구 사항들을 취합해서 요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전 12 출시와 함께 계속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또 다른 리눅스 플랫폼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얼마든지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베타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 그 플렉스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 항목들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제가 64비트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 지나갔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미노 서버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버전 8.5, 버전 9.0 부터 시작해서 도미노 서버의 경우는 네이티브 버전으로 64비트를 지원을 해 왔었어요. 뭐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리눅스 그리고 AIX, 유닉스까지. 근데 뭐 요즘은 뭐 도미노 서버 경우 32비트에 설치하는 경우는 저도 거의 본 적은 없을 정도고요. 하지만 노츠 클라이언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32비트, 네이티브 32비트 프로그램으로 해서 윈도우즈 64비트 OS에 호환되는 모드로 동작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노츠 클라이언트는 32비트 코드였어요. 근데 이제 베타 코드이긴 하지만 도미노 버전 12, 그러니까 노츠 버전 12가 되겠죠. 부터는 64비트 지원,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설치 파일을 제공을 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플렉스넷에 베타 코드로 올라온 노츠 클라이언트 64비트 베타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베이직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노츠 클라이언트를 써보신 분이나 또는 뭐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츠 베이직이 있고 노츠 스탠다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노츠 베이직은 C 기반의 이 전통적으로 클래식하게 저희가 써왔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노츠 스탠다드는 이클립스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바 기반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베타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안에는 64비트 그러니까 노츠 베이직 버전을 먼저 출시를 지금 한 거고요. 이 버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수정도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도 하고 다시 코드 내고 수정하고 코드 내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알려진 문제점들 또는 동작하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64비트 노츠 스탠다드 클라이언트 버전을 베타로 제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베타 3 코드에서 처음으로 노츠 클라이언트 뭐 베이직 버전으로 64비트를 처음 출시를 했고 이걸 기반으로 피드백 수정 피드백 수정하면서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보게 되면 그때 64비트 노츠 스탠다드 클라이언트를 또 출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도미노와 노츠 둘 다 64비트를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노츠 일단 제일 먼저 아무래도 노츠 클라이언트 쪽의 베타 코드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그냥 그 기능 항목들을 영문 그대로 제가 번역은 하지는 않았어요. 영문 그대로 제가 적어뒀고 크게 일단 달라지는 부분이 UI, UX 측면에서 많은 부분 이번에 손을 댔어요. 기존에 저희가 노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주로 이제 개발자 물론 이제 노츠 클라이언트를 쓰고 계시는 고객사에서는 일반 사용자들도 다 접하는 부분이지만 노츠 클라이언트가 아닌 웹 브라우저 환경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고객사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은 사실 노츠 클라이언트를 보실 일은 별로 없을 테고 개발자나 또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노츠 클라이언트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버전 9, 버전 10, 버전 11, 그러니까 노츠 클라이언트 버전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대부분은 주변 어떤 CSS의 어떤 그러니까 CSS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 브랜드 로고에 대한 부분, 테마에 대한 부분, 요런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IBM에서 HCL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워싱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노츠 클라이언트 버전 12에 수정되는 부분들은 UI뿐만 아니라 UX 쪽에도 많이 수정을 하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오른쪽에 화면 보이시는 부분 보면은 이게 노츠 클라이언트의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의 화면이에요. 이미 익히 머릿속에 노츠 클라이언트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작업 영역에 네모난 박스 타일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탭은 위쪽으로 가로로 쭈루룩 배치가 되는 이 구조가 이미 지난 10수년 아니 20여 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온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이콘도 네모난 어떤 타일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고 밑에 작업 영역에 대한 타이틀이나 저기 아이콘에 대한 타이틀이라든지 복제본에 대한 그 표시라든지 그리고 작업 영역에 각각의 탭을 구분하는 부분도 와이드 화면에 맞춰서 왼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노츠 클라이언트의 UX 관점에서도 손을 많이 대는 부분이 이번 도미노 버전 12 베타 프로그램 베타 3 코드에서 많이 이제 두드러지게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버전 12가 출시되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UX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출시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뭐 맥 OS를 기반으로 해서 뭐 최신 빅서 환경에다가 노츠 클라이언트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객사에서도 노츠 클라이언트를 쓰고 계신 고객사에서도 일부 이제 맥 OS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애플
맥북 부류의 노트북에다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최근 이제 출시된 M1 칩셋을 탑재한 애플의 최신 하드웨어 제품들. 오늘 새벽에도 아이맥이 아마 애플에서 또 발표를 M1 칩셋을 탑재한 아이맥까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지난 1월에 맥북 에어라든지 맥북 프로를 이미 출시를 했었고, 이번에 M1 아이맥까지 출시를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M1 칩셋을 탑재한 애플의 맥 OS가 동작하고 있는 기기들, 여기에서도 저희가 도미노 버전 12, 그 중에 베타 코드, 그 중에 노츠 스탠다드 클라이언트 베타 3 코드를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내려받으셔서 여러분들의 환경에서도 한번 그 M1 칩셋이 탑재된 애플 기기에서 동작하는지 또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지금 소개해드렸던 뭐 도미노 서버 쪽은 조금 뒤쪽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노츠 클라이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베타 프로그램에서 개선된 사항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플렉스넷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플렉스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도 하고,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베타 1, 2, 3 해서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들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고 해서 지금 여기 그 자료에는 한 76가지 토탈이라고 올라와 있고요. 픽스된 내용들. 그리고 베타 2에서 몇 개, 베타 3에서 몇 개, 그리고 앞으로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피드백으로 저희에게 접수가 되고, 또 그거를 수정하고 반영하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취지이자 선순환 구조로 동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픽스 목록도 쭉 나열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도 하시고 이런 거 뭐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번역된 어떤 언어 결과물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들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피드백들은 어디에다가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URL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계정을 등록한다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그 HCL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뭐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PMR을 오픈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HCL 소프트웨어 포탈에 사용자 계정 등록하는 과정들을 이미 거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요 링크를 통하고 들어가셔가지고 HCL 소프트웨어 포탈에서 사용자 등록하는 그 프로세스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아마 시간이 예전에는 한 하루 정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후에 그 결과를 리턴 메일로 다시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할 때 이 고객사의 또는 사용자 정보, 고객사의 유무, 고객사의 현황 뭐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정합성을 확인하고 그거를 승인을 하는 과정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베타 포럼에 참여는 아래쪽에 링크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포럼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러 개 카테고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각각의, 그러니까 도미노 버전 12 베타에 대한 베타 코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데, 뭐 관리 도구 또는 서버 사이드,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 등등 해서 이렇게 몇 개의 카테고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일반 포럼처럼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거기에 또 댓글 달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베타 포럼 참여. 이미 HCL 소프트웨어 포탈에 이미 그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바로 베타 포럼에 참여를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원본 자료에는 없는 걸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한 장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HCL 도미노 아이디어 포탈이라는 웹사이트예요. 이름은 아이디어 포탈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 협력사 분들의 아이디어 또는 의견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업로드 되어져 있는 아이디어에 투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 글로벌 전 세계 여러 고객사 협력사의 도미노 관련해서 관련자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고 나는 이 기능 그래 평소에 내가 이 기능은 추가가 됐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또는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내용들, 그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이제 HCL 또 랩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또 아이디어 개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버전에 또는 조만간 어떤 버전에다가 요 기능은 많은 고객사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반영을 하자라는 이런 플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SMTP 메일 쪽에 디킴, 디마크 표준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올렸었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의견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고 또 국내에서도 그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버전 12는 제가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버전 12, 그 다음 뭐 12.0.1이던 하여튼 그 다음 이후에 버전에서는 디킴 디마크에 대한 반영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아마 지난 어디에선가 또 발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도미노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 뭔가 개선해야 될 것 또는 새롭게 추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여기 아이디어 포탈에다가 올려주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이 정보를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베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포럼은 베타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그 의견을 피드백으로 참여하는 그 부분이고요. 도미노 아이디어 포탈은 그거와 상관없이 더 넓게 보셔서 도미노와 관련한 인핸스먼트, 개선 사항 또는 또 새로운 어떤 기능 요건들 뭐 좀 전에 아까 제가 저희 리눅스 OS 플랫폼이 뭐 또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 이런 곳에서 우리는 그럼 CentOS뿐만 아니라 또 다른 리눅스 OS를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또 많은 글로벌의 사용자분들이 뭐 이 투표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서 새로운 지원 플랫폼으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포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도미노 버전 12 베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특히나 베타 코드 3, 세 번째 베타 코드에 대해서 이제 전체 기능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미 쭉 말씀드렸던 노츠 클라이언트, 그래서 노츠 클라이언트의 작업 영역이 UI UX 관점에서 향상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애플의 M1 칩셋을 탑재한 기기들, 기기들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도미노 서버뿐만 아니라 노츠 클라이언트도 네이티브로 64비트를 지원을 한다. 베이직 먼저, 그 다음 스탠다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베타 3 코드에서 노츠 클라이언트 관련한 어떤 새롭게 제공하는 기능들을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다시 소개를 드릴 이번엔 도미노 서버 관점에서 도미노 서버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 총 4가지 항목이 적혀 있어요. 이 4가지 항목은 모두 베타 3 코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새로 추가되어져서 전달이 되는 기능들이고요.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벌스를 저기 설치하는데 이 기존에는 따로따로 도미노랑 따로따로 했었다면 이제 도미노 설치 프로그램 내에 벌스도 하나의 구성 요소로 포함이 되는 부분, 그리고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백업 솔루션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을 또 설명드릴 항목이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개발 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타 3 코드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도미노 서버단의 어떤 새로운 기능들로 베타 3에서 제공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도미노 버전 11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액티브 디렉토리와의 동기화 부분, 연동 부분이 제공이 되었어요. AD 싱크라는 서버 타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도미노 주소록과 액티브 디렉토리 주소록의 어떤 정보들을 동기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버전 12에서 제공될 또는 베타 3에서 이번에 탑재된 기능은 비밀번호 동기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D 싱크라는 서버 타스크를 가지고 동기화를 하는 부분은 뭐 이미 이제 버전 11부터 제공을 했었고요. 이번 버전 12 베타 3 코드에서 탑재된 새로운 기능은 비밀번호 동기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영상 녹화된 거를 좀 돌려볼게요. 도미노 주소록이고요. 주소록에 사용자 한 명을 찍어서 그 사용자 문서에 수정된 날짜를 보는 거예요. 3월 25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지금 3월 25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자 도구로 들어가서 관리자 도구에 있는 그 해당 사용자, 동일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뭐라고 지금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도미노 서버 사이드에는 아무런 작업은 하진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AD에서 특정 사용자를 찍어서 비밀번호를 수정하고 OK를 누르면은 이제 비밀번호 수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액티브 디렉토리 사이드에서 비밀번호 수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쪽에 도미노 쪽으로 이제 비밀번호 동기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초 내에. 거의 실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변경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일단 콘솔 상에는 동작을 했다라고 나오고 실제로 도미노 주소록에 들어가서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그 해당 사용자의 그 문서의 날짜를 보면 3월 29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용자의 문서 날짜가 3월 25일이었잖아요. 수정일이. 근데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비밀번호 수정하고 동기화되고 다시 해당 그 사용자 문서를 봤더니 3월 29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관리자. 지금은 이제 데모상의 화면에서는 관리자가 해당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본인이 직접 AD의 비밀번호를 변경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변경된 비밀번호 암호는 5초 이내에 AD에서 도미노 쪽으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작하는 로직을 지금 보여드렸고 버전 12에서 제공이 될 예정이고 베타 3 코드에 이 기능이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서 아래쪽에 지금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미 지금 그 도미노 버전 12 관리자 도움말이 물론 베타 코드인 상태이긴 하지만 관리자 도움말은 웹상에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링크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도미노 버전 12, 물론 베타 코드인 상태지만 그 도미노 버전 12의 관리자 도움말로 해서 이 액티브 디렉토리와 도미노의 비밀번호 동기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도미노와 관련된 어떤 제품에 대한 도움말 부분은 이미 한글화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재는 도미노 버전 11에 대해서 이제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요 이제 버전 12도 정식 출시가 되는 다음 달 말 또는 다다음 달 초쯤에는 정식으로 한글화돼서 또 제공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3 코드에서 새롭게 제공된 도미노 서버 사이드의 첫 번째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비밀번호 동기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도 제일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셔서 물어보셨던 백업 툴에 대한 백업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도미노 버전 12가 작년 아마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도미노 버전 12에 새롭게 추가될 기능 뭐 여러 가지 쭉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부분이 이제 백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백업에 관련된 새로운 툴을 뭐 제공한다?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궁금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이게 그럼 API, 단순 API만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백업 솔루션하고 연동하기 위한 어떤 방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든 것인지, 어떤 UI로 제공되는 것인지, 어떤 프로세스로 제공되는 것인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어, 전혀 없었죠. 그냥 백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만 텍스트 기반의 정보가 있었고, 베타 코드 1, 2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실은 백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거의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베타 3 코드에는 이렇게 이제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좀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동작하는 모습까지도 올라왔어요. 자, 첫 번째, 도미노 서버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업 툴이 도미노 서버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서드 파티 툴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드 파티 툴이 아니더라도 이전에는 없었던 백업 툴이, 백업 클라이언트가 도미노 서버에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미노 서버에 사전 설치는 되어져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설치하고 나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이전과도 마찬가지 기존 서드파티 백업 솔루션에 대한 어떤 호환성, 연동,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확장해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키포인트를 잡아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모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미리 데모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짚어드릴게요. 총 4가지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뭔가를 백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백업을 수행하는 내용. 그 다음에 수행된 그 백업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해야 돼요. 리스토어를 해야 돼요. 백업을 했으니까 이제 복원을 할 거잖아요. 그럼 복원을 하는데, 자, 첫 번째 경우는 문서가 삭제된 경우 문서를 복원하는 거. 두 번째는 어, 문서보다 조금 이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폴더가 삭제된 경우에 폴더를 복원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더 위로 올라갈게요. 데이터베이스 메일 DB가 삭제된 경우. 이게 총 3가지죠. 문서, 폴더, 데이터베이스. 각각이 삭제가 되었을 때 백업본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영상 넘어가기 전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도미노 아이디어 포탈에 대한 이야기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도미노 버전 12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도미노 아이디어 포탈을 통해서 전 세계 도미노 고객사의 사용자분들이 요구하는 기능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또 내부의 어떤 플랜과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많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백업과 관련된 간단한 백업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원해라는 이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서 도미노 버전 12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마 버전 10부터였던가요? 버전 10부터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도미노 아이디어 포탈을 통해서 투명하게 고객분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제품에 반영하는 요 프로세스가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노 버전 12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새로운 기능들은 이러한 도미노 아이디어 포탈을 통해서 수집이 되고 채택이 되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도미노 아이디어 포탈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품의 새로운 기능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잠깐 제가 언급하려고 차트를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영상을 좀 한번 돌려볼게요. 시나리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백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백업은 도미노 서버의 백업 서버 타스크로 동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백업 서버 타스크뿐만 아니라 리스토어하는
복원하는 서버 타스크도 동작을 하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도미노 서버상에서 백업을 하게 되고 쭉 진행이 됐고요. 백업에 대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툴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또는 백업 복구와 관련된 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노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지금 연 거예요. 그럼 이 도미노 백업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백업된 어떤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로그를 기록해서 남겨서 확인하거나 또는 백업 복구와 관련된 환경 설정들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이제 백업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복구하는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백업의 대상은 NTF, NSF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다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메일 DB를 하나 열어볼게요. 누구를 여나요? 존의 메일 DB를 열었어요. 존이라는 사람의 메일 DB 안에 왼쪽 폴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세일즈 폴더를 가서 보면은 메일 문서가 3개가 있네요. 그럼 이제 존이라는 사용자의 세일즈 폴더 그 안에 문서. 그럼 이제 세일즈 폴더 안에 문서부터 지울 거예요. 문서를 한두 개 지우고 아니면 아예 다 지워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서도 지우고 그 다음 바로 폴더까지 지웠던가? 일단 그러니까 휴지통에서도 아예 완전히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세일즈 폴더도 지워버릴게요. 문서도 지우고 세일즈 폴더까지 지우고 이제 다 지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해둔 시점에서는 세일즈 폴더와 문서 3개, 메일 문서 3개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백업 클라이언트 도구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존이라는 사용자의 그 메일 DB 안에 폴더와 메일 문서 이제 이걸 복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백업된 어떤 그 데이터는 이제 있으니까 리스토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서 내가 수행한 백업 결과물을 기반으로 할 것이고 폴더와 문서 다 할 거고 그리고 등등등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설정들을 쭉 적어 놓고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퀘스트한 복구를 수행을 위에 버튼 눌러가지고 복구 작업을 실행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금방 복구를 할 거예요. 어차피 백업된 데이터 있고 거기에서 폴더와 문서에 대한 백업을 수행을 하는 거니 아니 복구를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문서 열어보면은 요청했던 내용 아래쪽에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이 간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 폴더를 복구를 했고 그 안에 문서 3개도 복구를 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복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됐고요. 아까 메일 DB, 존의 메일 DB를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존의 메일 DB를 열면 분명히 저희가 지웠던 세일즈 폴더가 다시 살아나 있고요. 그리고 그 세일즈 폴더 안에 문서 3개도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리스토어 했다라고 알려주는 부분까지도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제가 3가지 시나리오 중에 메일 문서와 폴더에 대한 복구 부분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메일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지워버리고 복구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베리라는 사용자까지 열었는데 메일 DB를 다 지울게요. 존도 지우고 베리도 지울 거예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존 그리고 새로 오픈한 베리까지 메일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삭제를 했어요. 폴더를 찾아가서 봐도 베리와 존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저희가 백업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이미 베리와 존이 다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베리와 존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복구하는 그 작업을 요청하는 문서를 지금 만드는 거고 그 문서 만들면서 마찬가지 요청하는 내용들 자세하게 또 적을 게 있으면 적게 되겠죠. 간단하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백업본에서는 내가 오늘 좀 전에 백업했던 거 있으니까 그걸 쓸 거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문서들도 다 복구를 할 거야 등등등등. 이렇게 누르고 저장 요청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 동일하게 복구 작업을 스타트를 할 거예요. 위쪽에 이제 돌리는 거죠.
요거 서버상에 이제 복구 타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리스토어가 되는 거고요. 뭐 요것도 금방 DB 2개니까 금방 복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복구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지금 서버상에서 리스토어 돌아가는 거 확인을 한 거고요. 피니시드 떨어졌고, 마찬가지 여기도 백업 클라이언트에서도 완료가 됐다라고 확인했고, 메일 폴더를 찾아가서 보면 좀 전에 저희가 지웠던 존과 베리에 대한 메일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살아나 있고, 실제 존 그리고 베리 메일 데이터베이스를 열면 저희가 백업할 당시 그 정보 그대로 복구가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백업과 관련된 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도미노 버전 12에서 제공되는 베타 3 코드에서 제공된 백업 관련된 툴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도미노 서버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툴이라고 하는 것은 도미노 백업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는 백업에 대한 환경 설정, 내가 어떤 그 대상을 백업해서 어디다가 백업본을 저장을 할 건지, 로컬 디렉토리에 할 건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기존에 쓰고 있던 서드 파티 백업 벤더 솔루션에다 할 건지 등등등. 그리고 스케줄 기반으로 동작한다면 언제 얼마만큼 돌아가도록 할 건지, 그리고 복구 작업에 대한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로그를 쌓아두는 부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설정과 작업을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모여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도미노 백업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도미노 서버 사이드에서는 백업 타스크와 리스토어 타스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백업 타스크는 말 그대로 NSF, NTF 도미노의 리소스를 백업하기 위한 서버 타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구 타스크는 그렇게 백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원을 하기 위한 도미노 서버 타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서드 파티의 백업 솔루션들과의 원활한 연동 호환성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에서도 많이들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백업 솔루션들하고 연동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통 이제 구축형으로서의 서드 파티 백업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만 많이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는 백업 서비스를 하고 있는 툴들에 대해서도 연동 호환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이에요.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자체의 내용은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용어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CCB, CCX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메인이 되는 용어는 CCB예요. CCB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Complete Collaboration Business라는 이름의 라이센스 타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기존에 저희가 라이센스를 계산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은 서버와 사용자의 라이센스를 더해서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 서버가 얼마, 사용자 라이센스가 얼마, 이 두 개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용자 라이센스는 사실 단순하잖아요. 쓰는 사용자가 얼만데. 하지만 서버 쪽 라이센스는 예전에는 하드웨어 장비에 CPU의 어떤 성능, 뭐 워낙 단순했었고, 이거를 기반으로 PVU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래 CPU 한 개 얼마야? 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근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도 좋아져요. 뭐 스레드도 늘어나고 소켓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구축형에서 가상화 환경, VM웨어 같은 가상화 환경도 출시가 되고, 더 나아가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또 클라우드 환경까지도 지금은 또 많이들 검토를 하고 계세요. 이러다 보니 이전에 서버 사이드의 이 CPU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계산하던 부분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HCL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라이센스와 관련된 도미노 라이센스와 관련된 부분을 간소화하자, 간결하게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그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죠. 서버 사용자였잖아요. 서버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센스 모델을 가지고 가면 간단해지지 않겠냐라는 이게 C10이라는 라이센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지금 오늘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서버와 사용자를 더해서 계산했다면 앞으로의 어떤 HCL에서 간소화된 모델은 서버를 떼버리고 사용자를 중심으로 라이센스를 계산을 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CCX는 저 X 부분이 익스터널, 외부 사용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CCB가 이 내부 직원, 인터널 사용자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 개념이고 CCX는 외부 사용자를 위한 라이센스 모델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어쨌든 간에 사용자를 중심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용자라고 하면 하나만 더 명확하게 할게요. 사용자라고 해서 주소록에 있다고 해서 다 사용자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첫 번째 해당 도미노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사용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접근만 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 카운팅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상단에 도미노 서버 1번, 데이터베이스 2번. 당연히 그 도미노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도미노 서버에도 접근을 해야 되고 도미노 서버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을 해야 CCB라는 라이센스 계산하는데 카운팅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CB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 라이센스 타입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라이센스 타입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 계산하기 좀 복잡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인타이틀먼트 트래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것만 열어보시면 간단하게 사용자 현황이나 라이센스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도미노 버전 12 베타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3월 30날 마지막 3월 마지막 날 베타 3 코드 출시 이후 이제 더 이상의 베타 코드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식 버전은 아마 GA 날짜는 6월 7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전에 5월 말 6월 초쯤에는 플렉스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베타 프로그램은 지금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HCL 소프트웨어 포탈에 가입하셔서 등록한 계정을 가지고 플렉스넷에 따로 또 추가로 한 번 더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플렉스넷에서 들어가서 베타 코드 내려받으시고 이런저런 테스트들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피드백을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베타 코드에 또 수정을 하고 수정에 된 것을 또 배포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식 버전 출시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베타 프로그램 진행 상황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 한 달하고 이제 한 15일, 16일 정도, 한 달하고 보름 정도가 남았고요. 6월 7일 날 온라인으로 마케팅 이벤트 런칭, 도미노 런칭 이벤트가 되겠죠. 도미노 버전 12 그리고 추가로 same time 버전 11.6 아마 지금 현재 11.5 버전을 가지고 제가 많이 웨비나도 하고 세션도 진행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완전체가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임타임 버전 11.6이 출시가 마찬가지 6월 7일 날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런칭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요. 사전 등록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KDUG 네이버 카페나 또는 KDUG 페이스북의 커뮤니티에 가셔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등록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눌러서 링크를 눌러가지고 사전 등록하시고 6월 7일 날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미리 그 질문 혹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이나 질문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웨비나 여러 번 진행해봐도 한국 고객분들은 질문을 많이 주시진 않아요. 뭐 따로 뒤에 따로 커뮤니티에다가 올려주셔도 좋고요. 질문은 아니면 또 뭐 메일로 주셔도 좋고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